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뭘 얘기할 거냐면 요거 어디 갔어? 법정이상권 입찰 시 실수하기 쉬운 기본적인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하셨던 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자칫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가격이 저렴하고 수익이 날 것 같으면 그냥 사도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알고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뭘 보냐면 요걸 보겠습니다. 일단 뭐 교재는 조금 이따 보고 요거 이 물건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물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경매 물건지를 보면 이렇게 대부분 나와 있죠. 토지등기부에서 대부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그죠?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고, 주위에서 건물은 매각 제외. 자, 그러면 요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냐, 이 판단의 기준은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임의경매냐 강제경매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실행이잖아요. 그 다음에 강제경매는 뭐예요? 압류의 실행이잖아요. 그죠? 가압류의 실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려요. 그래서 이때 사안마다 법정이상권이 성립하는 시기가 틀리고요. 그리고 또 이 등기부만 봐서 요거 달랑 우리가 매각물건 명세서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지 나와 있는 이것만 보고 입찰했다가는 박살나요. 여러분 잘못하면 박살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등기부를 한번 볼까? 먼저 이 물건에 토지 등기를 볼게요. 토지 등기부를 보면 여기 뭐 압류했다가 말소되고, 그죠? 압류했다가 말소되고, 또 압류했다가 말소되고, 몇 번의 어떤 압류가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었죠. 압류돼 있다 말소되고, 여기서 또 이제 강제경매 개시가 되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요거 법정이상권 성립하는 시기를 이 근저당으로 보는 겁니까, 여러분은? 이 근저당으로 법정이상권이 성립하냐? 이때 당시에, 그죠? 이때 당시에 뭡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죠? 토지 위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다. 그래서 이 날짜를 요 날짜로 소급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자, 제 교재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임의경매예요. 임의경매.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자, 2009년에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9월 14일 날. 그리고 2009년 12월 18일 날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농협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저당권이 후에 말소가 됐어요. 말소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요건 딱 빨간 줄로 그어지는 거죠. 이렇게 빨간 줄로 그어지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후에 이 사건을 보면, 아까 그 사건을 보면 2015년 4월 2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권이. 그래서 요 저당권을 기초로 해서 경매를 청구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당권 설정 당시에 제가 항상 가로치고 가로열고 그걸 빼먹는데,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어야 된다. 요게 법정이상권의 대원칙이죠. 그러면 이 말소된 저당권은 이 법정이상권 성립 여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요 남아있는 요 저당권만 기준으로 해서 법정이상권 성립하는지, 그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물론 고수는 다 알죠. 근데 초보자들 이런 거 많이 실수하세요. 요것도 헷갈려 하신다니까요. 요것도 제가 원래 이런 초보 강의는 잘 안 하는데. 자, 그러면 볼게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 앞에 뭐가 빠졌냐면 최초 저당권 설정 당시가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법정이상권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요거 최초에 말소된 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냐 없었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렇게 이제 경매물건지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이렇게 경매 물건지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이때를 기준으로 건물이 있었냐 없었냐 판단하는데 이것은 큰 차고이십니다. 차고이시고 요거 기존에 등기부까지 다 봐야 된다. 소유권 이전 당시부터 등기부를 다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초에 가로 열고 빠졌다고 했죠. 최초의 저당권 설정 당시랍니다. 그죠? 최초의 저당권 설정 당시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빠졌다. 법정기상권에서 그거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숙제 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무경매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주가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해드린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똑같아요.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2009년 10월에 바로 가압류가 됐어요. 개인 가압류.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2015년에 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요 가압류가 말소됐어. 그리고 요거 2009년에 요거 또 말소됐어. 말소. 지금 그죠? 나머지는 요것만 살아있어요. 요것만 살아있으면 요때 당신은 뭘로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압류입니까? 요 저당권입니까? 가압류입니까? 저당권입니까? 저당권이죠? 왜? 이무경매니까. 이무경매는 무조건 저당권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저당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압류가 돼 있어. 소유권 이전 돼 있고 가압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강제경매로 돼야겠죠. 강제경매 시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압류 설정된 게 된 때를 기준으로 법정기상권,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오늘 강제경매하고 이무경매 두 가지로 나눴는데, 강제경매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시기, 그러니까 설정 등기 당시죠. 그리고 그 이무경매는 최초의 저당권, 가로 열고 최초의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판례 실어놨습니다. 교재 필요하신 분은 이 교재 안에 다 있고, 과거 교재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교재 다 있고,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교재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이제 9분 남았습니다. 9분. 아유, 이제 거의 이제 200분이 다 찼습니다. 200분 다 찼고, 이제 9분 남았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빨리빨리 하시고요. 이제 이번 달에 마무리 할 겁니다. 1300페이지 교재하고 보조 파일 50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전화로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다음 달부터는 제가 이제 파일 분야별로 나누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을 안 하고 다음 달부터는 58만원으로 올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실 거고, 부동산에 정말 돈 버시는 분들 사실 거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안 사실 겁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께서 사시고, 어쨌든, 요렇게 이제, 강제경매냐, 임의경매냐, 그거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진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근데 아까 법정기상권, 임의경매 시에, 임의경매 시에 사람들이 좀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임의경매 시는 예를 들어서 저당권, 그 다음에 뭐 여기 또 저당권 있고, 이 저당권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이 최초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었냐, 그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